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함께하는 비밀의 시간, 수면의 비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잠꼬대가 무엇인가 좀 알아보고요. 잠꼬대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잠꼬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습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 다양하게 생활 습관, 약물, 수면 질환, 또 뇌 퇴행성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잠꼬대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인 잠꼬대의 치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꼬대는 말 그대로 잠자는 중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생긴대요. 전체 인구 60% 정도이고 라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일이죠. 하지만 대화하듯이 어떤 말들을 조리 있게 얘기도 하고요. 이걸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오해를 해서 의심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1분이나 2분 몇 분씩 지속되기도 하고요. 근데 깨우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 합니다. 낮에 있었던 일에 연관됐을까라고 조사해본 연구도 있는데 사실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고요. 본인은 기억 못 한답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고 또 관찰하게 돼서 얘기해주게 돼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면 렘 수면도 있고 비렘 수면도 있는데 어떤 수면의 단계에서도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나타날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뇌가 좀 깨면 그때 잠꼬대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수면의 단계가 이렇게 변화시킬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꿈꾸는 렘 수면 때도 꾸지만 비렘 수면 때도 꾼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그것들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적인 잠꼬대를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일반적인 잠꼬대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특히 노인들에 생기는 잠꼬대 원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잠에 이렇게 들려고 할 때나 아니면 자고 있는 중에나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 원하지 않게 어떤 신체적 움직임이 발생한다던가 또 어떤 잠꼬대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사건 수면을 보통은 이제 국제 수면 장애를 분류하는 그런 기구에서는 비렘 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 렘 수면, 그래서 꿈잠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 그리고 그런 단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기타 사건 수면 이렇게 나누고 있고, 거기에 아까 이제 신한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냥 병적인 잠꼬대가 아니라 그냥 잠꼬대, 자면서 하는 말은 그냥 단독적인 증상으로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꿈잠인데, 꿈잠에서 나타나는 이제 사건 수면 중에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노인에서는 가장 요즘 유명한 그런 잠꼬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 렘 수면과 런 수면이 있는, 사건 수면은 자다가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를 자다가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꿀 잠과 꿈을 안 꿀 비렘 수면일 때 나타나는 게 있고, 또 그런 수면의 단계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기타 사건 수면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정상적인 패턴으로 잠꼬대가 분류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사건 수면은 하나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인 노인 잠꼬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방송들 이제 열심히 보신 분들은 렘 수면 행동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이제 노인분들의 잠꼬대가 있을 때 가장 이제 감별을 해줘야 될, 그러니까 알아채줘야 될 그런 질환이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되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잠꼬대는 사실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의미 없는 중얼거림일 수 있고, 이게 뭐 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특히 이런 뇌의 퇴행성 질환과는 전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잠꼬대가 너무 심해지면서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폭력적이고 막 과격한 꿈에 나오는 행동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한다던가 너무 심한 이런 잠꼬대가 지속이 될 경우는 특히 이제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특히 노인에서 이제 파킨슨병이라든가 치매 같은 이제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뭐 경고등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의심되는 병적인 잠꼬대의 경우는 이제 수면 클리닉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 잠꼬대 흔한 원인, 사실 노인이기도 하지만 성인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잠꼬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일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첫 번째 술, 생활 습관인데요.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잠꼬대를 하는 경우 이제 노인이 되면 될수록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수면 습관이 많이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자고 또 일찍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항상 이제 생활이 좀 적어지니까, 활동이 적어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누워 계시고 또 밤에는 잠이 쭉 잘 자지를 못하고 이런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쪽잠을 계속 자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잠꼬대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TV 보다가도 주무시고 뭐 침실 아닌 데서도 주무시고 이런 불량한 수면 위생도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을 정말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많이 술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중단했을 때, 또는 초콜릿이나 카페인 같은 것들을 과다 섭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잠꼬대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잠을 방해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음료나 음식을 먹었을 때 잠꼬대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약물. 이것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죠. 약 먹고 뜻하지 않은 잠꼬대로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내용에서 정혜진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이제 특별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의 대부분의 종류들, 저기 써놓은 게 이제 뭐 세로토닌을 건드리는 SSRI, 뭐 SNRI에서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건드리는, 아니면 뭐 TCA 계통의 약물이라던가 이런 항우울제들은 대부분은 이제 렘수면에 작용을 해서 렘수면을 건드리면서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약 중에서도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고혈압 약들을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신데, 그 약도 잠꼬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콜린성 약제에서 치매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리바스티그민이라는 약제도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꼬대가 갑자기 뭐 시작이 됐다 했을 때는 약이 바뀐 게 없는지, 약이 뭐 증량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졸피뎀이나 이런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병적인 잠꼬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노인분들이 잠꼬대를 할 때 그냥 흔한 정상적인 그런 잠꼬대 말고 병적인 잠꼬대를 하는 경우 어떤 질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꿈잠, 그 렘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인 렘수면 행동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될 거고요. 기면병은 물론 노인의 뭐 질환,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기면병 같은 경우도 이제 렘수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렘수면이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런 병이 되는데, 이제 기면병에서도 렘수면 행동장애가 많이 동반이 될 수 있어서 기면병 환자들도 병적인 잠꼬대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렘수면 말고 비렘수면 관련 사건 수면 중에서 뭐 혼동각성, 목류병, 야경증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 수면일 거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사실은 치료를 딱히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경과를 겪게 되는데, 수면 관련 섭식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졸피뎀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런 이제 원인 없이 사건 수면, 비렘 수면의 사건 수면의 한 수면 질환으로 잠꼬대를 노인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병으로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이제 수면무호흡증, 노인분들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워낙 흔하게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심한 수면무호흡증에서는 마치 렘수면 행동장애처럼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짜 렘수면 행동장애다, 그래서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뭐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장애에서도 잠꼬대가 동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만 유난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간질, 뇌전증이라든지 뇌졸중에서도 노인 잠꼬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노인분들에서는 렘 수면 행동장애도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은 워낙 훨씬 더 흔한 질병이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빈도가 증가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치료가 다르고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성 렘 수면 행동장애로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면 이제 자는 동안 숨을 안 쉬게 되는 거잖아요. 숨을 오랫동안 안 쉬게 되면 산소 공급이 이제 머리 쪽으로 오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뇌는 자꾸 깨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막 그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면서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그 무호흡의 끝쯤에 막 깨려고 움직이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각성이 일어나면서 렘수면 행동장애에서처럼 마치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손발짓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면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니라 아주 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었구나 알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면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의 성인, 특히 노인에서 이제 호발 연령이 되겠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빈도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 퇴행성 질환이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입니다. 예. 렘 수면 행동장애와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많이들 지난 강의도 그렇고 워낙에 요즘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렘 수면 행동장애라는 게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 경고등이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할 때도 보면 잠꼬대 한다고 저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확히 일단은 맞고 정말 렘수면 행동장애, 뭐 약물이나 뭐 다른 질환들에 의한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니라 정말 이제 렘수면 단독 1차성 렘수면 행동장애라면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뇌와 척수 사이에 있는 그 뇌 줄기, 뇌간 부분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는데요. 그 뇌간에서 척수 쪽으로 내려주는 그 신호가 망가지면서 원래 렘수면 단계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근마비가 와야 되는데 그 신호가 망가져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기는 병인데, 그 뇌간 바로 위쪽이 흑질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존재하는 곳이고, 파킨슨병이라는 게 그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바로 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에서 이제 아래부터 진행을 해서 뇌간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뇌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흑질까지 가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신경퇴행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기 전에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전구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연구로 많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에서 이제 한 5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30%, 그다음 10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70%, 15년이 지났을 때는 90% 이상에서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가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성, 아무런 이유 없이 잠꼬대가 나오면서 잠꼬대만 하는 건 아니고 잠꼬대 내용과 똑같은 팔다리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잠꼬대의 내용으로 나타나야죠. 싸우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일어나서 단순히 말하고 욕하고 이런 거 정도는 아니고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다른 원인이 하나도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발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특발성인 경우에 이런 파킨슨과 연관될 가능성이 꽤 높아서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전에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선행된다. 파킨슨 전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병이고,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술, 또 뭐 카페인 드시는 거, 스트레스, 잠을 너무 못 자는 거, 여러 가지 또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생기는 또 수면무호흡증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에 생기는 건 2차성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이거는 파킨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원인만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 특발성인 경우는 파킨슨의 전조 단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발성,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아닌 단독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로 곽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파킨슨병이 아닌 뭐 치매라든지 다른 병들과도 관련이 있냐? 여기서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뇌퇴행성 질환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나쁜 단백질들이 쌓여서 뇌에 쌓여서 뇌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는 건데,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킨슨병 같은 요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뭐 다발성 개토 위축증 이런 병들은 신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신뉴클레인 병증인데, 요 부분 요쪽과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조금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요류도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에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신뉴클레인 병증보다는 적지만 어찌 됐든 이제 뇌퇴행성 질환의 전구 단계이다. 단독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원인이 없으면 가능성 꽤 높아진 걸 요즘에 연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파킨슨병이 후각이 먼저 소실되는 증상을 꽤 전조 단계로 보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원인 없이 나타난다면 파킨슨의 전조 단계라고 의심하실 수 있고, 하지만 또 파킨슨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 때문에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다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상이 확실히 맞다면 본인이 자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정확한 진단이 되면 특발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원인을 치료하면 결국은 치료가 되는 거니까요. 아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수면 습관, 수면 위생, 이런 뭐 술, 담배, 카페인, 초콜릿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원인이 되는 잠꼬대의 원인이 되는 거를 없애면 일단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면 습관, 수면 위생을 유지하고, 수면 중에 어설프게 이렇게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술이나 담배, 카페인 이런 것들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 또 너무 과격한 잠꼬대가 있는 경우에 노인분들이 다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수면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침대에서 떨어져서 많이 오시는데, 꿈꾸다가 막 손발짓하고 하시다가, 그래서 좀 낮은 침대나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옆에 뭐 유해물질, 뭐 뾰족하다든지 부딪힐 만한 그런 물질들을 좀 치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졸피뎀이나 항우울제 같은 이런 약제들을 뭐 중단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해보시고, 또 이걸 아예 또 안 드실 수는 없고, 특히 항우울제나 뭐 고혈압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일찍 드시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렘 수면장 행동장애의 유사 증상 중에 가장 이제 흔한 폐쇄성 무호흡증 같은 경우를 감별해주고, 그런 치료될 수 있는 질환들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특발성 단독 렘 수면 행동장애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뇌 퇴행성 질환과 많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뇌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그런 추적 관찰들이 병원에서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실까요? 예. 또 보통은 이제 렘 수면 행동장애도 노인에서 꽤나 흔한 질환이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워낙 흔한 질환인데,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노인들이 잠꼬대를 심하게 해서 수면다원 검사를 했을 때, 아, 무호흡증이구나 하는데, 무호흡증을 치료하고 나서도 수면다원 검사를 보면 렘 수면 행동장애 가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럼 뭘 먼저 치료를 할 것인가 하면 무호흡증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에 대해서 양압기를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무호흡증이 좋아질 거고, 그때 무호흡증이 좋아지면 렘 수면 행동장애 증상들도 좋아진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무호흡증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좀 꿈을 꾸고 잠꼬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남아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렘 수면 행동장애에 쓰는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클로나제팜, 리보트릴 같은 그런 약들을 좀 써볼 수가 있겠고, 어떤 단계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면 관련된 위생,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것들은 항상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떠셨어요, 오늘? 참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 참여도도 높으시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